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중 진폭이 4.15포인트밖에 나오지 않는 저진폭 횡보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약간 아래쪽으로 눕혀 있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없어서 약간 지루한 형태의 시장이 오늘 하루 종일 연출되었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야간 선물은 0.1% 하락했었고요. 그때 외국인은 272억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은 0.2% 좀 반대로 상승 출발 후에 살짝 내려와서 0.25% 하락한 음봉 마감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8월 산업 생산은 보합선, 소매 판매는 2.4% 하락, 설비 투자는 1.1% 하락 집계가 되었습니다.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레이팅독 구차이신이죠. 레이팅독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조업 PMI는 49.8로 전월 49.4와 전망치 49.6을 상회했지만 6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0.0으로 전달 50.3을 하회했고요. 레이팅독 제조업 PMI는 51.2로 전월 50.5를 상회했습니다.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는 52.9로 전월 53과 비슷하게 집계되었습니다. 호주는 3.6%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경제 동향을 살피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졸트 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와 오스탄 굴스비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연은 총재, 라가르드 22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예정일인데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우리 증시에 시작할 때 전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일정을 앞두고 오늘 우리 장이 절제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계하는 움직임이었죠. 9월 29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91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에서 77억으로 평균 이하 거래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록딜 옵션은 현재 12월물에 주력하고 있고요. 6월에 들어온 콜 매수 좀 길어지고 있죠. 그다음 7, 8월에 들어온 풋 매도, 9월 만기 이후에 들어온 콜 매도 중심으로 기간이 길고 행사가 분포도가 넓은 것을 고려해서 체크하고 해석 중입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없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기반이 없다 보니 오늘 평소보다 하루 종일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자사주 진행률은 매입 진행률은 약 88%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가구와 영화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되며 이럴 경우 10월 3일에 예정된 9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어렵다고 미국 노동부가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노구치 위원 등이 잇따라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물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가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 뭐 특별한 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약 내용도 짧습니다. 이 내용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 정리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리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선물 하락으로 약간 하락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형성했으나 개인 수급 쪽에서 큰 손 중심으로 들어온 선물 매도가 최근 4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8, 9천억까지 이렇게 쌓였습니다. 뭐 아침에는 1조 원도 넘어갔었죠. 그래서 하락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형성했으나 개인 수급 쪽에서 큰 손 중심으로 이 들어온 선물 매도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쉽고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콜옵션 매수도 같이 늘어나면서 또 반대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흐름을 요약해보면 출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렁임을 예고했는데요. 자, 내려갈 때는 뭐 이제 개인 선물 매도 때문에 못 내려가네. 올라갔더니 이제 개인 콜옵션 때문에 못 올라가네. 요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출렁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당일 수급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을 때도, 와, 이렇게 되면은 누적된 개인 선물 매도가 있잖아. 그래서 많이 못 내려가겠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두 가지 수급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다음 미니 선물 매도의 역할을 또 하면서 전체적으로 누름세가 이어졌죠. 근데 큰 움직임이 없었던, 절제된,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 선물과 콜옵션 간의 움직임을 통한 제한적인 출렁임을 보이다가, 자, 빗각을 제가 9시 30분 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라인을 잡아두었었는데, 여기를 이제 맞고 몇 차례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신 분도 방송에서 계셨죠. 네, 파승바 회원님 중에서도 요거를 활용하신 분 계셨습니다. 빗각 라인을 자체를 볼 때 약간의 수급적인 해석만 들어가면, 그리고 장세 판단만 좀 들어가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만 보는 빗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고 중요시 여길 수 있을 만한 자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해당되는 거래가 나와줘야 되죠. 저항이면 저항스러운 거래가 나와줘야 되고, 돌파면 돌파스러운 거래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순간 들어가면서도 그런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판세가 읽혀졌다라는 상태에서 들어가서도 이게 의미 있는 돌파봉이 출현한다 싶으면은 당연히 커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판단 공간이 열리면 이제 스위칭까지 판단하면서 그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빗각을 맞고 한 차례 떨어지더니 이내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이제 횡보 구간으로 이어졌고, 그거를 종가까지 만들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때 약간의 우하향으로 눕혀있는 점을 활용한 짧은 매매는 가능했으나 크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전일 선물 매수 에너지가 오늘 미니 선물 매도로서, 자, 오늘 미니 선물 1943억 매도였죠. 미니 선물 매도로서 상쇄되어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미니 선물로 상쇄돼서, 전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얼마 정도 나왔죠? 1조 1,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조 1,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약 2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출현했죠. 자, 2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 미니 선물에서 나온 거는 마치 본 선물에서는 1조 원 정도 판 것처럼 내려간 겁니다. 미니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미니 선물 매도가 지금 연속적으로 4거래일 동안 출현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그렇게 큰 매도는 아니었지만 대량 매도를 포함한 연속 4일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쇄 처리가 되면서 붙잡힌 흐름을 보였고, 전체적인 제한적 하방 압력은 절제된 상태로 야간에서도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은 0.8포인트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휴와 미국 셧다운 이슈, 그리고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옵션의 프리를 철저하게 빼는 옵션 양매도 장세가 끝까지 이어지다가 종료했는데요. 현재 등합의 수준은, 현재 종가 기준으로 10월물 옵션의 등합은 5.17로 그리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뭐 평균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전달 9월물보다는 좀 높고 그 전달 8월물보다는 좀 낮은 정도의 등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상단에 의미 있는 자리인 481포인트를 재돌파하지 못했고, 그 아래에 있는 5일선, 오늘 5일 이평선이 476.89였습니다. 그것보다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볼벤 상한선도 오늘 478.59인데 그것보다 아래에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라인도 넘기지 못했고, 어제 체크하자고 말씀드렸던 478과 479는 오늘 고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478 오늘 고가가 478.95였죠. 479가 그 역할을 해줬죠. 자, 파생반 텔레그램은 오늘 뭐 크게 특별한 사항이 없고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오전에 한 3컷 정도만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반 정규 회원방에 올려드리는 텔레그램 내용입니다. 정규반은 이제 연휴 공지를 했었는데요. 연휴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 포함해가지고 플러스 5일 다 적용해 드릴 테니까, 뭐 일괄 적용되니까 계시면 됩니다. 연휴 동안에, 그 특강도 좀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요. 특히 1강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리뷰 매매일지 복귀 방송 조금 더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6월 30일 거부터 올라오 있죠. 네이버 카페에. 그거 좀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나간 거라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거 기출문제 공부하듯 원리와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장을 꼭 적용하는 것이 그때의 시장을 지나갔지만 그런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를 익히는 방식으로서 돌아가서 다시 차근차근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휴 전에 카페에 업로드를 좀 더 해드리고 연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시 59분에 오늘 개인 선물 매도에 356계약 그리고 221계약을 포함한 굵직한 매도 거래가 나왔죠. 이 슈퍼개미급 큰 손이 추정되고요. 외국인 콜 매도가 15억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제 상방 제한을 먼저 걸고 있었고 개인 선물 매도가 1,700억이 잡히면서 하방 제한도 같이 걸고 있었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출렁임. 그리고 개인 선물 매도가 굵직하게 371계약이 추가되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더 줄이게 되었죠. 누적도 있는데 아침에 개인 선물 매도로 접근이 되니까 반등이 필요한 상황도 연출이 됐었죠. 9시 7분에는 오늘 볼벤이 초반에 벌어지지 않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평소에 장 초반에 변동성이 많이 생길 때는 볼벤이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근데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절제된 움직임이 지속되다가 중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그것마저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이거는 내일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횡보 상태에서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큰 변동성을 노리는 매매는 오늘 적합하지 않다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9시 17분에서는 이제 개인 선물 매도 2천억대가 유지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개인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오늘 조정 분위기를 보였을 확률이 높았을 포지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인 선물 매도가 없었으면 아침에 일단 먼저 하락으로 시작했을, 좀 더 하락으로 분위기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미니 선물도 같이 매도가 되고 있었죠. 9시 21분에는 최근 4일 개인 선물 매도는 큰 손 중심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에서 절제된 움직임으로 시장이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고 개인 콜옵션은 그때 증가했습니다. 개인 콜옵션이 증가하면 위로 반등도 제한적이 되죠. 또 내려갔죠. 그래서 9시 26분에는 외국인이 먼저 약간의 하락 조정을 준비했으나 개인 큰손 매도가 개입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 이후 개인 콜옵션이 증가하면서 살짝 누르는 모습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하루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9시 31분에는 개인 콜옵션 매수가 증가되었고 475와 477.5 중심으로 증가됐다 해서 당일 빗각 체크 9시 43분 봤고요. 빗각 여기다가 올려드렸고 자, 여기 뭐 작게 이렇게 써드린 거는 이제 파생반에 오늘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컷은 요렇게 9시 52분에 자, 이겁니다. 오늘 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죠. 올리자니 개인 콜이 있고 못 올린다. 올리자니 개인 콜이 있어서 못 올리겠고 내리자니 선물 매도가 있어서 개인 선물 매도가 있어서 못 내리겠고 그런 상태였죠. 9시 53분에 진폭은 더 늘어날 텐데 자, 9시 53분 자, 여기 기준으로 자, 9시 53분에 올려드린 거니까
시간대 찍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였죠. 자, 여기입니다. 자, 요 자리에서 보면은 제가 진폭은 더 늘어날 텐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설마 이 종폭으로 끝나겠습니까? 진폭은 늘어날 텐데 중국 지표 나온 후 변동성을 이제 지켜보자 해서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뭐 급락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진폭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4포인트라도 그래도 더 넘어가는 진폭이 4포인트를 넘어가는 정도는 나왔죠. 10시 3분에 외국인이 아침에 노렸던 방향으로 슬쩍 움직여주면서 개인 콜 매수 30억이 돌파되었고요. 그러나 개인 선물 당일 매도 및 4일 동안의 누적 매도를 의식해서 다시 흔들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시 3분이면 요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개인 콜 매수가 30억 돌파했다. 그리고 개인 선물 매도가 다시 의식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출렁인다. 콜 매수가 있지만 다시 출렁인다. 그래서 적당히 또 올라와서 이제 횡보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죠. 그다음 10시 9분에는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없는 날인 점도 고려를 해야겠죠. 삼성전자 자체가 오늘 하루 종일 꾹꾹 눌렀습니다. 매수 기반이 좀 약했었죠. 그 다음에 10시 12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 축소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한 번에 쭉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출렁임을 반복하며 흔들기가 반복되기 쉬운 상황이고 빗각 체크하자. 계속 흔들기가 반복되면서 제한된 움직임을 이어간다. 그 다음에 오늘 한 팀장님 종목 사이버원이 날랐는데요. 사이버원이 오늘 고가가 오늘 5,180원으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종가로는 다시 내려왔지만 당일 단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에 정혜연 분들에게 두 종목씩 매일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사이버원이 급등을 했었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컷은 자, 11시 21분에 현재 선물지수는 이제 5일선과 볼벤 상단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게 바로 위쪽 저항 역할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체크했던 거 숫자 아래에 있었죠. 중국 지표 올려드렸고요. 11시 26분에는 현재 수급은 하방 우위지만 자, 전체적으로 눕혀 있습니다. 누적 개인 선물 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리를 빼면서 천천히 누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눌렸네요. 그 다음에 11시 39분에는 KCC가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하기 전에 한 1, 2% 상승했을 때 EB 발행 등 자사주 활용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다고 올려드렸고 오늘 고가는 39만원도 넘기기도 했습니다. 즉 KCC가 지난번에 급락을 했던 사유 하나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 자사주 활용 계획 중에서 EB 발행을 교환사채 발행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주주의 반발에 못 이기고 결국에는 그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공시에 의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고가 9%대까지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를 한 1, 2% 상승 시점에 2% 정도 올랐을 때 언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시 42분에는 다시 개인 선물 매도 확대로 한 방향으로 진행을 이어가지 않고 같은 구간에서 출렁임을 반복하며 옵션 만기 앞두고 프리 빼는 장세가 지속되는 오전장입니다. 수급 변화 흐름에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KCC는 주식반에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유는 KCC는 주식 선물에 관한 관점을 한번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컨트롤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개 정도 컷만 올려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눌리는 형태 다 잡아드렸고 장세 판단 다 한 거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뭐 오후에는 이제 미니 선물 매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언급드렸던 것 안에서 다 장세가 움직였던 이미 판단이 끝났던 상태였죠.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을 적용해서 반복 수정된 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 의미부여 크게 없고요. 491.3 하나 잡고 481 중요하고 467.6 다 이제 건드렸다가 왔죠.
여기 464에서 466까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면은 455.2, 446, 439인데 지금 당장 뭐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 움직이면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에서 점검을 하면서 가면 되니까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27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4% 정도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본 선물에서 951억 매수가 나왔고 약상방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미니 선물은 1943억 매도로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중립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자체로도 매수 우위의 중립 포지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644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636억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8시 전이어가지고 8시 지나서 636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6조 8,662억 원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전일 환율 협상안에 대한 기대와 전일에는 환율 협상안에 대한 기대와 분기 말에 따른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했다가 일부 오늘 되돌림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10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01.7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3,457억 매도가 잡혔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거 중기 추세 비각은 뭐 늘 확인하는 거 우상향 유지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1.62% 하락한 20.62로 마감했습니다. 볼벤 하단 근접해서 반등했던 상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9월 분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분기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4분기가 시작됩니다. 10월 이제 시작되자마자 또 연휴로 넘어가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연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앞두고 이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을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 기회 되면 또 언급드리고 또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